한비자 지난번에 제가 간겁 시신편부터 망징, 삼수, 비내 이렇게 네 편 읽었고요. 오늘은 아마도 남면편, 그 다음에 식사편, 해로편 아마 세 개 읽을 것 같습니다. 해로편이 엄청 길기 때문에 해로편 너머로 읽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남면입니다. 남면은 뭐냐면은 보통 궁궐을 지을 때요, 왕의 자리를 북쪽에 놓고요, 그 다음에 신하들의 자리를 남쪽에 놓거든요. 그래서 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보게 되고요. 그래서 남쪽으로 얼굴을 둔다 그래서 남면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리고 신하들의 경우에는 남쪽에서 북쪽을 보는 거니까 왕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왕을 봐야 되는 거니까 북쪽으로 보는 거니까 북쪽으로 얼굴을 둔다 그래서 북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 철학, 중국 역사에서 남면한다 그러면 그건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북면한다 그러면 그건 신하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근데 그건 원래 의미고 여기 한비자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는 또 봐야죠.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의 허물은 한 신하에게 중책을 맡겨놓고 그 일을 맡지 않은 다른 신하로 하여금 중책을 맡아 일하는 신하를 감시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되면 중책을 맡은 신하와 임금의 측근으로 그를 감시하는 신하 사이에는 반드시 적대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를 맡지 않았던 신하가 도리어 사사로운 약점을 잡혀 억압당하는 지경에 이르기 쉽다. 누군가한테는 일을 맡기고요, 누군가한테는 그 일을 맡긴 사람을 감시하도록 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네. 지금 남을 감시하는 사람이 먼저 경계당하던 사람과 같은 처지가 되어 남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 임금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감사원 누가 감사냐 이 새끼야, 그런 거. 임금이 법을 떠나 신하로 하여금 다른 신하를 감시하게 하면 평소에 친했던 사이는 한편이 되어 서로 짜고 임금에게 칭찬으로 보고할 것이고, 서로 미워하는 사이라면 그들이 제각기 파당을 만들어 서로 비방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을 두고 한편에서는 칭찬하고 또 한편에서는 비방하게 될 것이므로 임금은 현혹되어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본래 신하된 사람은 속속들이 파고들어 칭찬받지 못하면 출세할 수 없고, 법을 어기면서라도 지배하지 않으면 무리를 만들어 위세를 떨칠 수 없으며, 윗사람에게 거짓으로라도 충성을 꾸미지 못하면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 세 가지가 임금을 속이고 좌우 신하들과 결탁해 출세를 도모하는 자와 법령을 어기고 제멋대로 하거나 무리를 만들어 위세를 떨치는 신하들이 생기게 되는 바탕이다. 한비자가 재밌는 게요,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17편 읽었고 지금 18편째인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나쁜 신하의 패턴이 파당을 만들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놈들이라고 해서 붕당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되게 나쁜 의미로 보고 있거든. 그게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저는. 그게 한비자 입장에서는 왕이 정치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남면편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자, 임금은 그 신하에 대해서 아무리 현명하고 유능해도 법을 어기고 지조대로 이를 저질러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무리 뛰어난 행동을 했어도 실제 공로 이상의 포상을 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충성을 다했다 하더라도 법을 어기는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을 두고 법을 밝히는 것이라 한다. 법을 밝힌다. 차지위 명법, 밝을 명자의 법입니다. 법. 밝힌다 그런 말도 있죠. 임금은 때에 따라 신하로부터 마땅하지 않은 일을 건의받고 흘릴 경우가 있으며 교묘한 변설에 총명이 가려지는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잘 살펴야 된다. 또 신하가 어떤 일을 일으켜 공훈을 세워볼 생각으로 어려운 일인데도 쉬운 일같이 경비를 적게 말해 왕을 속이는 경우도 있는데, 왕은 속은 줄 모르고 이를 살피지도 않은 채 그 말에 홀려 칭찬하면 신하는 곧 이를 통해 도리어 임금을 제압하게 된다. 후려치기, 하청 후려치기. 이와 같이 신하의 그릇된 일에 홀리는 임금은 그 일로 걱정하게 되고 뒤처리에 곤란을 당하게 된다.
신하가 어떤 일을 하려고 임금에게 처음 윤허를 받을 때에는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해놓았는데 실제 일을 추진할 때에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다면 비록 그 일이 성공했더라도 처음에 한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말한 것이 사실과 달라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면 마땅히 벌을 내려야 하고 비록 일은 성공했어도 상을 주지 않는다면 신하들은 감히 말을 꾸며 임금을 홀리는 따위의 일을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의 길이란 신하로 하여금 처음 말한 것과 나중의 일이 한결같지 않고 나중에 한 말이 처음과 같지 않으면 비록 일을 성공시켰더라도 반드시 그 죄에 복종해 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신하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고 한다. 신하가 임금을 위하여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이것저것 트집잡아 비난하지 않을까 두려운 나머지 미리 변명할 말을 만들어 아뢰기를 임금을 위하여 계획한 이 일에 대해서 시비하는 사람은 제가 공로를 세우는 것을 투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 방금 요 말하고 이제 취지는 비슷한데요. 되게 격이 낮은 말들이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많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될 시 이 글은 삭제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폐가 될지 알지만은 꼭 이 말은 너무너무 궁금해서 어쩔 수 없네요. 꼭 물어야겠습니다. 꼭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들. 원래 정치글은 안 되지만은 너무 요즘 정부가 돌아가는 그 한심해서 어쩔 수가 없네요. 이렇게 이제 아니면 우리 동년배들은 이런 글들 뭐 그런 글들이죠. 자, 이에 임금은 그 말에 홀려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아예 다른 신하의 의견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여러 신하들도 그 말에 두려움을 느껴 일의 시비에 대해 감히 말하지 않게 된다. 이 두 가지 상황이 만들어지면 임금이 신하의 말에 홀려 총명이 가려져. 총명이라는 건 왕이 똑똑한 거 이렇게 가려진다는 거죠. 충성스러운 신하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만 아첨하는 신하가 신임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일을 두고 임금이 신하의 말에 가려져 분별을 잃었다고 하는 것으로 신하의 말에 따라 분별력을 잃은 임금은 신하에게 제어당하는 것이다. 임금의 길이란 신하에 대해 반드시 그가 말한 것을 책임지고 또한 마땅히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의 앞뒤가 맞지 않거나 내용이 좋아도 효과가 없을 때에는 공론에 그치므로 공론이라는 거는 이제 빈말 말 그대로 빈말이네 빈말 탁상공론 그러지. 그 변론에 증거가 없으면 그 말에 책임을 지어야 한다. 나라를 위해 좋은 생각이 있는데도 돌아올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말하지 않고 자기 자리만 보존하려는 사람은 말하지 않은 것 역시 죄가 되므로 이것을 책임지어야 한다. 임금은 신하가 어떤 의견을 말할 때 반드시 그 실행 여부를 알아두었다가 그 실제의 성과를 추궁하여 책임지우고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행동의 기준을 물어두었다가 다음에 재료로 삼는다면 신하는 함부로 자기 의견을 내놓지 않을 것이고 또 자기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침묵을 지키려고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말을 하든 않든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임금이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의 처음과 끝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그 하고자 하는 바를 미리 밝혀 버리면 신하들은 임금의 뜻에 영합해 무조건 이를 찬성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을 하게 되면 이득은 얻지 못하게 되고 반드시 해가 돌아올 뿐이다. 이러한 것을 터득한 사람은 도리에 따라 일을 거행해서 수입은 많고 지출은 적게 계획한다. 지출이 적으면 그것을 실행해도 좋은 것이다. 말이 좀 복잡한데 말은 그 의미는 되게 간단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왕이 어떻게 하면 신하들을 잘 통제하고 위험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신하들이 거짓말하는 걸 어떻게 하면 가려낼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은 나는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반적으로 왕의 기술, 그러니까 법술세 중에 이제 술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좀 놀랍긴 하네요. 한비자 때는 이제 진나라 말이니까, 그 전국시대 말이니까 법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나서 그런가? 다른 법과 쪽 이야기를 안 들어와서 모르겠네. 아무튼 왕의 기술입니다. 전부 다 통치술입니다. 통치술.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학경전에는 맹자 같은 책 있잖아요. 맹자 같은 책에는 왕하고 신하 사이의 관계보다는 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더 많아요. 더 많이 나오죠. 그게 사실 주요 내용이죠.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어떻게 정치해야 되냐의 문제라면
여기서 한비자에서의 정치라는 거는, 한비자의 내용이라는 거는 왕이 어떻게 신하들을 잘 통제할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읽은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거기 관한 내용이었거든요. 자, 어리석은 임금은 그렇지 않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입만을 헤아리고 나가는 것은 헤아리지 않는다. 비록 지출이 수입의 배가 되는데도 사대가 그 손해에는 아랑곳 없으니, 자기 돈 아니니까 일을 많이 했다는 명목은 얻겠지만 그 실제 이익에 있어서는 손실일 뿐이다. 이와 같은 일은 효과는 적으며 손해는 큰 것이다. 무릇 공적이란 들어오는 것은 많고 나가는 것이 적을 때 비로소 공적이라고 한다. 여기서 공적이라는 거는 이제 공 세운 거, 그거 잘한 거. 자, 지금 많은 비용을 헛되게 썼는데도 죄가 없고 사소한 이익을 올려서 공적으로 칭찬받는다면 그 신하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작은 공을 세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작은 공적을 이루는 것은 임금과 나라의 해가 될 뿐이다. 상벌을 명확하게 해서, 예를 들면 얘가 이제 돈을 적게 써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거나, 혹은 실제로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거나, 혹은 어떤 돈을 썼든 조그만 성과도 냈는데 이제 그걸 칭찬해준다. 요즘 교육 방침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잘하면 칭찬해줘라, 못하면 혼내지 마라. 좀 냉소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작은 것들에만 한다는 거죠. 매달린다는 거지. 여자친구가 딱 이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거 별로 좋은 스타일 아닙니다. 어쨌건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건데, 혹은 조금 잘한 건 조금 잘한 거고 많이 잘한 건 많이 잘한 거고, 조금 못한 것도 조금 못한 거고 많이 못한 것도 많이 못한 건데, 그거를 왕이 잘 밝혀서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걸 잘 밝혀서 얘기하지 못하고 상벌을 남발하게 되면, 잘못 쓰게 되고 남발하게 되면, 오용하고 남용하면,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작은 성과를 내든 큰 성과를 내든 똑같이 대우받으니까, 혹은 큰 차이 없이 대우받으니까 당연히 위험성이 적은 작은 일들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저 조회 안 늦었죠 형, 그런 것처럼. 그게 별로 신하로서의 좋은 자세는 아니지. 조회 지각 좀 하더라도 일 제대로 하는 게 좋은 거지. 자,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여기는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이요. 치 지치 부지치자입니다. 부지치자.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부지 잘 모르는 치, 다스릴 치자거든요. 자, 다스리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겠네, 여기서는. 다스리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말하기를 예법을 바꾸거나 관습을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한다. 성인은, 요거 유학에서 자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은 변경할 만한 일이라면 변경해도 좋다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일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에만 힘을 다할 뿐이다. 그렇다면 옛것을 바꾸지 않는다거나 풍습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옛것 중에서도 바꿔서는 안 될 것이 있고 변경해야 할 것도 있으므로 그 좋고 나쁨을 잘 생각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윤이 은나라의 옛 풍습을 바꾸지 않고 태공이 주나라의 옛 관습을 바꾸지 않았다면 은나라 탕왕이나 주나라의 무왕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또 관중이 제나라의 제도를 바꾸지 않고 곽언 사람의 이름입니다. 곽언이 진나라 북쪽 진나라의 제도를 바꾸지 않았다면 제나라 황공이나 진나라의 문공은 패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무릇 사람이 옛 제도를 고치는 일에 선뜻 마음대켜 하지 않는 까닭은 일반 민중들이 익숙해져 있는 것에 안주해 바뀌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무릇 옛 제도를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은 옛날의 어지러운 풍습을 계승하는 것이 되고 민중의 마음에 영합해 옳지 않은 일을 그대로 하도록 방치하는 꼴이다. 보통 유학에서 이제 옛날 제도를 그대로 갖고 와서 쓰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제도를 바꾸는 게 상당히 두려운 일이고,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제도를 바꾸지 말자 그러는 거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영합해서 물타기 하는 거다라고 이제 한비자는 비판하고 있는 건데, 이게 좋은 비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유학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건 분명한 점이긴 하죠. 자, 민중은 어리석어 세상의 어지러움에 마음을 쓰지 않고 임금은 유약해 개혁을 단행하지 못하는 것은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고 점점 쇠퇴해져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왕이란 현명한 통치의 길을 잘 가려 반드시 엄한 태도로 단호하게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록 민중의 마음을 거스르더라도 반드시 그 다스림의 길을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 이를 설명하면 상군은 여기서 공손왕이죠. 공손왕. 그 상군서 그런 말 아시죠, 그죠? 공손왕 위왕 그런 말 아실 겁니다. 상군이 서쪽 진나라의 재상이 되어 조정을 출입할 때 신복에게 쇠로 만든 창과 무거운 방패를 주어 모와 순을 주어 경계하도록 한 일이 있었다. 또한 과건이 처음으로 진나라의 문공을 도와 북쪽 진나라여 정치할 때 그에게 무장한 경호원을 붙여 경계시켰고, 관중이 제나라의 환공을 도와 정치를 시작했을 때도 환공은 무장한 수레를 탔는데 그것은 모두 민중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혁에 대한 반동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노무현 정부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사회가 갑작스럽게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지. 내가 어릴 때였는데 나도 난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 모르겠다. 아무튼 많이 급격하게 변했었었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제 되게 그 근본 없는 거라고 많이 욕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노무현이 이제 고졸이라고 상고 출신 고졸이라고 욕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마 3분의 2는 됐을 거야. 그런 놈이 대통령 한다고. 근데 어째 그런 사람이 대학물 안 먹고 아무튼 변호사 하다가 이제 대통령 한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는 제일 탈권위주의적인 사람이었는데 역설적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혁을 하려는 왕들은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니까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 그러면 그게 싫어하면, 사람들이 개혁이라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 변화를 싫어한다면, 저도 변화를 싫어하는데 변화가 만약 좋은 거라면 나쁜 변화가 아니라, 그러면 사람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사람들한테 따르라고 해야겠죠, 그죠? 자, 아주 어리석고 게으른 백성은 적은 비용을 아까워하다가 큰 이로움을 잃는다. 그러므로 인호라는 사람은 백성들의 비난을 받았다. 또 작은 법을 변하는 거는 법을 바꾸는 거를 겁내서 큰 이익을 잃었으므로 추고는 제려로부터 비난받았다. 다 사람 이름이겠죠? 그릇된 친숙한 관습이 다스림에 용납되었으므로 정나라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정나라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는 이거 아마 고사일 텐데, 옛날 일일 거예요. 일화일 텐데 뭔지 잘 모르겠네. 자, 근데 여기까지가 남면입니다. 남면에서는 왕이 신하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리고 법을 바꾸는 것을 왜 이제 두려워해야 되지 않느냐, 사람들의 뜻에 영합해서 가면 안 된다, 편법 쓰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결국에는 왕의 자세다. 전반적으로 왕이 취해야 될 자세들에 대해서 쭉 적혀 있네요. 남면입니다. 남면. 자, 영상을 끊죠.